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진짜로 다 주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들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성우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국민 성우 송도순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7세였죠. 혈액암이었습니다. 10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톰과 제리의 목소리로 우리 곁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17년간 교통정보를 전하며 퇴근길 운전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송도순 씨가 생전에 방송에서 했던 발언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호박씨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송도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 재산 물려준다는 그 얘긴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진행자도 깜짝 놀랐죠.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요? 송도순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지. 이렇게 퍽퍽해요.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는 삘이 통한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혹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도순 씨가 별세하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더 궁금한 건 이겁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송도순 씨는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송도순 씨와 며느리 최자연 씨의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전 재산은 얼마였을까요? 며느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송도순 씨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송도순 씨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1940년대생인 송도순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성우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성우가 아니었죠. 여러분, 톰과 제리 아시죠? ABC에서 방영했던 그 만화 말입니다. 고양이 톰이 쥐제리를 쫓아다니는 그 이야기요. 바로 그 목소리가 송도순 씨였습니다. 톰의 목소리도 송도순, 제리의 목소리도 송도순, 심지어 다른 등장인물들 목소리까지 전부 혼자서 소화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캐릭터를 연기한 겁니다. 그만큼 목소리 연기에 재능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도순 씨가 처음부터 성우를 꿈꾼 건 아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 예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예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도순 씨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예쁜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광남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울면서 말했죠. 선생님, 예쁜 기집애가 너무 많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때 양광남 교수가 송도순 씨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넌 소리가 참 특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힘차고 예뻐? 너 성우해라. 그렇게 성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살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선배들 커피 심부름만 3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도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심부름도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만화 더빙이었습니다. 송도순 씨의 튀는 목소리가 만화 캐릭터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톰과 제리를 시작으로 수많은 만화에서 송도순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붙었죠. 하지만 송도순 씨를 국민성우로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TBS 교통방송 함께 가는 저녁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2007년까지 무려 17년간 진행했습니다. 파트너는 성우 배한성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송도순 씨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하루 일과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였거든요. 송도순 씨는 키도 컸습니다. 무려 172cm였죠. 1940년대생 여성치고는 정말 큰 키였습니다. 남자들도 송도순 씨를 올려다봐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성우 생활 40년을 하다가 2007년 라디오를 은퇴했습니다. 그때 송도순 씨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송도순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홈쇼핑 호스트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팔았습니다.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기업들을 돕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송도순 씨는 말했습니다. 홈쇼핑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프라이팬을 처음 잡아보고 살림의 재미를 알게 됐거든요. 평생 방송 때문에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 은퇴하고 나서야 새댁처럼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송도순 씨는 스스로를 늦가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60대가 넘어서야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고 장을 보는 재미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송도순 씨가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아들보다 더 아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며느리 최자연 씨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최자연 씨는 홈쇼핑 호스트입니다. 원래는 송도순 씨의 학생이었다고 하더군요. 송도순 씨가 가르치던 제자였는데 나중에 아들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됐습니다. 2012년 채널A 웰컴 투 시월드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죠. 송도순 씨와 최자연 씨가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자연 씨가 사는 곳은 김포였습니다. 송도순 씨는 서울 잠실에 살았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왕복 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자연 씨는 매주 한 번씩 김포에서 잠실까지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요. 때로는 교통체증 때문에 편도 2시간씩 걸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복 3시간이었던 거죠. 그것도 15년 동안이었습니다. 며느리 된 지 15년 동안 주 1회 방문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도순 씨가 몸이 안 좋았나 봅니다. 최자연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연아, 강화 무즙 좀 구해줄래? 강화도에서 나는 무로 만든 즙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것이었죠. 최자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구해드릴게요. 그런데 한 번 구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매일 배달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강화 무즙 한 병 가격이 9,000원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이면 180일입니다. 계산해보면 162만 원이었죠. 며느리 돈으로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물을 많이 마셨나 봅니다. 생수를 배달시켜 먹었는데 떨어질 때마다 최자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연아, 물 떨어졌어. 그러면 최자연 씨는 김포에서 출발해서 잠실까지 물을 갖다 줬습니다. 2시간 운전해서 물병 몇 개 갖다 주고 다시 2시간 운전해서 돌아왔던 겁니다. 가장 황당했던 일은 개 사건이었습니다. 송도순 씨가 시장에서 개를 샀습니다. 딱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도순 씨는 개를 무서워했던 겁니다. 살아있는 개를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자연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연아, 개 좀 냉장고에 넣어줘. 최자연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김포에서 출발했습니다. 2시간 운전해서 잠실에 도착했습니다. 개 2마리를 냉장고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 운전해서 김포로 돌아갔습니다. 2마리 넣으러 왕복 4시간을 운전한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방송에서 최자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 혹시 영상이 도움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매년 송도순 씨 생일이면 최자연 씨는 큰 상을 차렸습니다. 가족이 3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30명분 음식을 혼자서 준비했던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송도순 씨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최자연 씨 혼자 다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자연 씨가 불평을 하면서도 계속 시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노예처럼 살기만 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최자연 씨를 정말 아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특이했죠. 시어머니 송도순. 그녀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송도순 씨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붙인 별명이었죠.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송도순 씨가 집안의 독재자였기 때문입니다. 채널A 방송에서 공개된 일화들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도순 씨네 가족이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송도순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배우 박준영 씨였습니다. 준영아, 나가서 차 주차 좀 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나가서 차를 주차했습니다. 송도순 씨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시간 약속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요. 최자연 씨가 김포에서 출발해서 잠실에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송도순 씨는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최자연 씨가 5분 늦었습니다. 단 5분이었죠. 교통체증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송도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최자연 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송도순 씨가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5분 늦었다는 이유로요. 방송에서 송도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5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약속은 지켜야죠. 아들들은 더 심했습니다. 송도순 씨가 앉아 라고 하면 즉시 앉았습니다. 서 라고 하면 바로 일어섰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명령받는 것처럼요. 최자연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시아주버니들이 어머니 말씀에 완전히 복종해요. 앉아 하면 앉고 서 하면 서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송도순 씨를 김일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독재자처럼 군림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아들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며느리 최자연 씨에게는 달랐습니다. 훨씬 관대했던 겁니다. 방송에서 송도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시어머니 없어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최자연 씨가 무즙을 과다 청구해도 웃어 넘겼습니다. 물 배달이 늦어져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자연 씨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최고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친구들에게도 자랑했고 방송에 나와서도 칭찬했습니다. 최자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간 노예처럼 살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생일상을 30명분 차리는 것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운전해서 물 갖다 주는 것도 기꺼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송도순 씨는 최자연 씨를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들보다 더 아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도순 씨가 TV조선 호박씨에서 했던 말입니다. 딸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들은 퍼석퍼석해요. 며느리는 삘이 통하거든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재현 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5년간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걸 요구했거든요. 무엇이었을까요? 최재현 씨에게는 특별한 시스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빚 갚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최재현 씨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 장만할 때 지원도 받았고 차 살 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재현 씨는 그걸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시댁에 일박을 하면 본인 스스로에게 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내는 건 아니고 장부에 적어둔 거죠. 오늘 자고 갔으니까 5만 원 빚졌다. 이런 식으로요. 강화 무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가격은 9천 원이었는데 최재현 씨는 본인에게 14천 원을 청구했습니다. 5천 원을 더 붙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재현 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받은 빚을 빨리 갚고 싶어서요. 그래서 일부러 금액을 높여서 계산했어요. 송도순 씨는 이런 며느리가 기특했나 봅니다. 방송에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별나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빚이라고 생각하고 갚겠다고 해요. 그런데 최재현 씨에게는 또 다른 빚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송도순 씨가 7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딸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다이아 목걸이를 사왔던 겁니다. 송도순 씨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딸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송도순 씨가 최재현 씨를 불렀습니다. 자연아, 나 다이아 반지도 갖고 싶어. 최재현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사드릴게요. 그 순간 최재현 씨에게 또 하나의 빚이 생긴 겁니다. 다이아 반지 값이었죠. 방송에서 송도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시어머니 없어요. 딸들한테 목걸이 받았는데 며느리한테도 반지 달라고 했잖아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진담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정말 당당했던 겁니다.
최재현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방송 내내 송도순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나 같은 며느리 없죠? 송도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없지.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최재현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없죠? 송도순 씨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정말 없어. 진짜야. 이런 대화가 방송 내내 반복됐습니다. 최재현 씨는 계속해서 자기가 최고의 며느리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송도순 씨는 그런 며느리가 귀여웠나 봅니다. 매번 그렇다고 대답해 줬거든요. 두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독재자 시어머니와 자화자찬하는 며느리. 보통의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말이죠. 송도순 씨가 이렇게 며느리를 이해하고 아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도순 씨 본인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힘든 시절을요. 그 경험이 최재현 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송도순 씨가 왜 며느리 최재현 씨를 그토록 이해하고 아꼈는지 그 이유 말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송도순 씨에게도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40세에 홀아비가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때 아이가 6명이었습니다. 6남매였죠. 40세 홀아비가 6자녀를 혼자서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송도순 씨는 넷째 며느리였습니다. 시집을 가보니 시아버지가 혼자 사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만신불수가 됐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송도순 씨가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며느리가 간병을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방송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송도순 씨가 강조했습니다. 9년이에요. 1년 깎지 마세요. 정확히 9년이었다는 겁니다.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간병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기저귀도 없었습니다. 간병사도 없었죠. 송도순 씨는 수건으로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용변을 보시면 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옷도 문제였습니다. 노인복 같은 게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송도순 씨는 평화시장에 갔습니다. 추리닝을 샀습니다. 노란색, 연두색, 핑크색, 온갖 색깔의 추리닝을 샀습니다. 이만큼씩 쌓아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아버지가 용변을 실수하시면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송도순 씨는 그걸 빨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노인의 대변은 아기 똥과 달랐습니다. 끈적끈적했습니다. 빨아도 잘 안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평화시장에서 싼 추리닝을 대량으로 사다가 더러워지면 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송도순 씨의 친정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친정에 놀러 갔을 때 그 버린 추리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빨았습니다. 송도순 씨는 그게 제 친정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바깥 사돈의 더러운 빨래를 친정 어머니가 직접 빨았다는 게 평생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에게 그게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돈 벌어서 사온 건데 왜 버리냐고 했던 거죠. 송도순 씨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9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는 용변을 조금씩만 실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졌습니다. 마루에 떨어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치우려고 애쓰셨습니다. 한 손밖에 못 쓰시는데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그래도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오른손으로 똥을 뭉치셨습니다. 송도순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자존심이 있으셨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답답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송도순 씨를 지탱해 준 건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바둑을 뒀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걸 자랑스러워 하셨죠.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학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소학교까지 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자기는 경성사범을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똑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송도순 씨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이 일은 송도순밖에 못한다고요. 양반의 따님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0평생 본 인간 중에 네가 최상품이다. 그 말이 송도순 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9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죠.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송도순 씨의 시아버지 간병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SBS 창사 특집이었습니다. 김수현 작가가 대본을 썼습니다. 제목은 어디로 가나였죠. 송도순 씨 역할을 원미경 배우가 맡았습니다. 시아버지 역할은 남미주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 드라마가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송도순 씨의 9년 간병 이야기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며느리 최자연 씨를 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최자연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쓰러진 겁니다. 처음에는 당뇨였습니다. 흔한 병이었죠. 약 먹고 관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합병증이 왔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겁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자연 씨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자연 씨는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죠. 방송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최자연 씨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생방송 중에 전화할 리가 없다는 걸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너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이었습니다. 끊을 수가 없었죠. 노래가 나가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스텝에게 노래를 좀 더 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울먹이며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자연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방송을 계속해야 하는데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에 있는 혈액의 4분의 1을 혈변으로 쏟았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혈액의 25%를 잃었다는 거였죠. 의사는 지금 살아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대장암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최자연 씨와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뇨. 그것도 말기라뇨.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암이 위쪽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폐로, 간으로, 모세혈관 곳곳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자연 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냐고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위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70평생 한 번도요. 최자연 씨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걸 믿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검사했다가 무슨 암이라도 나오면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자식들을 걱정하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는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전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넣기만 하면 토했습니다. 최자연 씨 아버지는 키가 173cm였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45kg까지 빠졌습니다. 뼈만 남은 겁니다. 걷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최자연 씨는 그때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자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친구 모임도 전부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갈 수가 없었거든요. 운전을 해야 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였으니까요. 그게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최자연 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무서웠어요. 언제 또 아빠가 쓰러졌다는 전화가 올지 몰라서요. 가족 모두가 매달렸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간병했습니다. 내소변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래를 빼야 했습니다. 소변이 안 나와서 요도에 줄을 꽂아야 했습니다. 욕창도 생겼습니다. 계속 누워 계시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최자연 씨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녹화 현장에 가도 짜증이 났습니다. 동료들과 싸웠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인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요. 최자연 씨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요. 이런 자기가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였으니까요. 최자연 씨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간병사를 쓰셔도 되냐고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그런 건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최자연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을 계속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최자연 씨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자연 씨는
시어머니 송도순 씨를 찾아갔습니다. 2년간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죠. 송도순 씨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를요. 송도순 씨는 9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송도순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시는 사람은 입 꼭 붙이고 모셔야 돼. 최재현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송도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시려면 아예 안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병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모시면 포악해진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랬으니까요. 최재현 씨는 송도순 씨의 조언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간병사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부하셨으니까요. 최재현 씨는 계속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송도순 씨 말대로 됐습니다. 최재현 씨는 점점 포악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녹화 현장에서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최재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엄마, 복과될 거야. 안대용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최재현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복 가져가세요.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최재현 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 모시는 사람은 인사만 한다고요? 모시는 사람은 포악해진다고 했습니다. 송도순 씨가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최재현 씨는 말했습니다. 포악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안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병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거나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 소화시키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재현 씨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었습니다. 최재현 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간의 긴 투병 끝이었습니다. 최재현 씨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끝났으니까요. 송도순 씨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숙성됐다고 했습니다. 송도순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효와 썩는 건 한 끗 차이야. 안병을 하면서 사람이 발효될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재현 씨는 발효됐다고 했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했습니다. 송도순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사람답게 한 거라고요. 그 기회를 잘 살린 거라고 했습니다. 최재현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2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송도순 씨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최재현 씨는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9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했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재현 씨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최재현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병원 구내식당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간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재현 씨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송도순 씨는 최재현 씨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 겁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9년 간병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송도순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7세였습니다. 혈액암이었습니다. 10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해를 하루 앞두고 떠난 겁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방송계가 애도했습니다. 배한성 씨가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17년간 함께 라디오를 진행했던 파트너였죠. 남궁옥군 씨도 슬퍼했습니다. 톰과 제리 목소리의 주인공이 떠났다고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들 박준혁 씨가 상주로 섰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최재현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문상객을 맞았습니다. 함께 절에받았습니다. 최재현 씨는 15년간 시어머니를 모셨던 며느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송도순 씨가 남긴 유산이 얼마일까요? 2014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큰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남은 건 아파트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송도순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준혁 씨,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죠. 법적으로는 아들들이 상속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송도순 씨는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 재산 다 물려줄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모셨으면 당연하죠.
며느리가 진짜 효자였네요. 아들들은 뭐 했대요? 며느리가 다 했잖아요. 이런 시어머니 어디 없나요? 부러워요. 송도순 선생님,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들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네요. 법적으로 아들들 것 아닌가요? 실제로 유언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장 없이는 아들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송도순 씨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20억 원이 전부였을까요? 송도순 씨는 평생 일했습니다. 성우로, 라디오 진행자로, 홈쇼핑 호스트로 일했습니다. 2014년 남편 사업 실패 전까지는 재산이 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요. 남은 건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도순 씨는 더 안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에게 줄 게 많지 않아서요. 15년간 헌신한 며느리에게 20억이라는 돈이 작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송도순 씨가 진짜 물려준 건 돈이 아니라고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송도순 씨가 최재현 씨에게 물려준 건 20억 원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9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1970년대였죠. 간병사도 없고 요양병원도 드물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대소변을 받았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생활시장에서 산 싼 추리닝이 더러워지면 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송도순 씨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 경험이 며느리를 살렸습니다. 최재현 씨가 아버지를 간병할 때 송도순 씨는 말했습니다. 모시는 사람은 입 꼭 붙이고 모셔야 돼.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9년의 무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또 말했습니다. 발효와 썩는 건 한 끗 차이야. 간병을 하면서 사람이 발효될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재현 씨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송도순 씨는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발효됐다고. 사람답게 할 일을 한 거라고요. 그 위로가 최재현 씨를 살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험으로만 나눌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20억 원보다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최재현 씨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줬습니다. 간병의 지혜를 물려줬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어떻게 포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인내의 방법을 물려줬습니다. 9년을 견뎌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물려줬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손도순 씨는 15년간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김일성 같은 독재자였지만 며느리에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최재현 씨도 15년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주 1회 2시간씩 찾아갔고 생강화 무죽을 6개월간 매일 배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간병의 고통을 아는 사람끼리였으니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간병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최재현 씨는 말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 가면 간병 가족들이 다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고요.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송도순 씨와 최재현 씨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가려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송도순 씨는 떠났지만 그 지혜는 남았습니다. 최재현 씨를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송도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최재현 씨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